여러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그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요,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반대편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요, 임기 동안 적어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또 수도권에서만 13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뭔가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키겠다. 문재인 정부처럼 꽉꽉 매두지 않겠다. 용적률에 있어서도 300%에서 500%로 높여주겠다. 지금까지요, 서울 전역의 용적률 평균은 147% 정도 됩니다. 147%. 그런데 이 용적률을 좀 많은 데는 300%가 되는데 이것을 500%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부동산 구상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건 완전히 저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봅니다.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하겠다. 30만 가구가 적은 가구도 아니고요. 이게 또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게다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게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도 청년 원가 주택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에게는 LTV 80%를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규제를 좀 풀어준다는 건데, 이게 저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LTV 80%면 5억짜리 집을 4억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5억짜리 집을 4억을 대출해 주겠다. 이것도 보면 좀 안타까운 정책 중에 저는 하나 같아요. 왜 그러면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왜 무시하느냐. 왜, 물론 뭐 신혼부부는 지금 출생률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그렇지만 차별화시켜서는 안 되죠. 저는 차별화는 절대 반대거든요. 게다가 양도세율 인하 대폭적으로 하겠다. 뭐 얼마나 할지 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양도세를 인하할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도세라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양도세라니까 집 두 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 두 채가 있으면 71.5%까지 냅니다. 게다가 집 세 채가 있으면 82.5%의 그야말로 공산당식 세금 폭탄입니다. 이거 내리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것도 현실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럼 과세 개편 체계를 하겠다는 건데 좀 복잡해요. 저는 부동산에 좀 대개혁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길 바랬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대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공약집이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면서 구체화가 돼 갈 텐데 이 구체화돼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서 공급을 늘린다는 거,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보다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요. 세금 폭탄. 이 세금 폭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살 때도 폭탄, 집을 보유할 때도 폭탄, 집을 팔 때도 폭탄이잖아요. 취득세만 하더라도 두 채만 넘으면 8 내지 12%고요. 종합부동산세 1.2에서 6%입니다. 이거 더블 올랐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채만 넘으면 71.5%에서 82.5%까지 엄청난 거예요. 저는 세금 폭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세금 때문에 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그야마치 굶고 있어요. 쉽지 않겠죠. 문재인 정부가 세수 충당을 이 부동산에서 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야지요. 국민들이 세금을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가렴주구 정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렴주구 정권. 가혹한 세금 때문에 국민들이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가혹한 세금 지금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세제 개편, 당연히 공급은 일어나야 되는 기본이고요. 이 세제 개편, 폭탄식, 대개혁식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동산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요. 구체성이 좀 부족해요. 구체성이 좀 부족합니다. 왜 구체성이 부족하나 하면요. 아니 개편을 하겠다가 아니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폐지. 이것을 그냥 개편의 정도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집값을 올린 원흉이거든요. 특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5% 올린다. 이것도 문제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2+2년 왜 잘 나가던 4년짜리를 2+2년으로 만들어서 그만큼 시끄럽게 만드냐 이거예요. 시끄럽게 만드냐.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수정 입장이 아니라 폐지. 전셋값을 올리는 이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시장의 공급도 많이 일어납니다. 시장의 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중요한 거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차별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사회. 특정하게 말입니다. 출산율이 진짜 문제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배려로 해야죠. 정책적인 배려. 정책적인 배려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신혼부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100년 대계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차분차분하게 해야 되지. 이게 얼핏 듣기에 일반 국민들과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차별화를 계속 준다는 것은요. 이것도 표심을 노린 그런 장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대개혁에 저는 발을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개혁이라는 것은요. 시장 중심의 개혁입니다. 그것만이 저는 확실하지 않은 확실한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이제 공약이 점점 더 염으로 가겠죠. 염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또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면서 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경제정책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